네,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해서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하반기에 신제품들이 많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네. 또 시장에 나아지고 있는 LCD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LCD 산업이라고 하면은 꽤 장기적으로 불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좋았지만 네. 아무래도 컴퓨터 이상급의 적어도 13인치 이상급의 디스플레이에서는 네. 계속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부담 요인이었는데 지난 4분기부터 좀 실적이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네. 올해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내구 소비재, 상대적으로 비싼 TV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쪽은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과 유럽의 경기 지수와 기술,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 특히 가전에 대한 소매 매출의 관계를 보시면 거의 이 경기 지수가 좋아졌을 때 이 가전 소비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동안 마이너스 국면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양쪽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최근에 LCD의 출하 면적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TV 세트의 출하 면적도 늘고 있고 패널의 출하 면적도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TV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하량 변화와 재고 비율을 살펴보시면 예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재고 비율이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LCD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약간 공급 초과 측면은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판매 가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LCD 가격의 판매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패널 가격이 최소한 바닥은 찍었다 정도.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LCD TV가 새로운 방식으로 나온다든지 LED TV가 나온다든지 할 때마다 보시면 가격이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향이지만 소폭씩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다 아시겠지만 UHD TV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소폭의 이 패널 가격의 반등을 이끌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네. 트렌드, 즉 LCD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 자체는 바꿀 수 없겠지만 어쨌든 소폭의 반등 요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UHD TV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사람들의 소비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도 관측이 되고 있는 게 패널의 크기를 보시면 TV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모두 우상향되고 있는,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TV 패널이 큰 건데요. TV 패널 큰 것들이 점점 점유율이 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패널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TV 패널 가격의 하락은 앞으로 제한될 거다. 네. 그리고 면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은 올해 개선된다. 특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빨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LCD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 주셨는데요. 그 외 LCD 산업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외적인 변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LCD TV의 가장 큰 경쟁자는 그 평판 디스플레이 이 TV 중에서는 PDP였습니다. 그런데 PDP는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특히 이 PDP라고 하는 게 플라즈마 현상을 이용한 건데요. 이 네. 플라즈마 자체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폭발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LCD 대비해서 약간은 좀 불완전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PDP-TV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PDP 생산 추이는 모두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CD TV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체 TV는 앞으로 소구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PDP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줄어드는 부분을 누가 채워야 되느냐. 전부 LED TV, LCD TV가 채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OLED TV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율 측면에서 또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OLED는 아직 중소형 쪽에만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TV 쪽에서는 LED TV를 중심으로 여전히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 업체들의 약진인데요. 네. 중국 TV 업체들, 상위 6개 업체들의 패널 구매량을 봤더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또 최근 들어서 또 강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그 IT가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TV 쪽에 있어서의 신규 제품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수출량이 그만큼 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점유율을 보시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주로 이제 위쪽 상단에 포진하고 있는 선진국 측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이 두 개를 합치면 50%가 넘어가는 그런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선 절대적이고요. 북미 쪽에서도 삼성과 LG의 점유율이 4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이나 일부 지역에서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삼성과 LG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일부 지역에서는 뭐 이제 삼성과 LG의 점유율이 거의 뭐 70%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일본 업체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로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90년도에 일본을 쫓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네. 한국 TV가 굉장히 폄하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LG와 삼성이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요. 네. 지금 중국 업체가 그와 똑같은 길을 밟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우리가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쪽의 약진이 어느 정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LCD 산업을 뭐 새롭게 경쟁하는 위협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TV는 껍데기만 있으면 되는데 네. 껍데기 안에 여러 가지를 채워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게 전체적인 시각은 아니고요. 기술 쪽에 좀 관심이 많거나 많이 알고 있는 일종의 얼리어답터들 입장에서는 네. 이 TV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TV로 옮겨서 쓸 수 있는 미러링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네. 또 통신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미러캐스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동굴이라든지 미러캐스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나와서 이건 단순히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TV로 옮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모바일 TV를 보고 있으면 굳이 IPTV나 이런 것도 신청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TV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으면 스마트폰이 모든 걸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뭐 컴퓨터에 대한 뭐 소구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구글 크롬캐스트는 뭐 다 아시겠지만 미러링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옮겨주거나 스마트폰에 있는 컨텐츠를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인터넷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터넷 주소 같은 것들을 통로 역할을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설치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TV 뒤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TV 뒤에 그냥 꽂아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접속만 해주면 스트리밍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HBO 혹은 미국의 넷플릭스와 같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앱으로 그대로 재생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TV라든지 기존의 케이블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업체인데요. 샤오미 TV2라고 그냥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 두 번째 TV 버전이 나왔습니다. 사양은 국내에서 300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TV의 사양과 똑같은데 네. 이번에 나온 가격이 66만 원입니다. 한국 가격으로요. 그러면 아무리 뭐 중국 제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떠들 네. 수 있어도 4분의 1 가격에 분명히 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LCD TV가 좋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저가 TV의 공세와 그다음에 미러링 기기들, 스트리밍 기기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향후 LCD TV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켓 키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 LCD 산업에 대해서 뭐 새로운 위험 요소까지 전망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